오사부의 선견지명.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님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종목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예, 전일 미국 시장이 3대 시장 모두 비교적 강한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25% 상승 마감이 됐고 코스닥 시장은 0.36% 하락 마감이 됐어요. 오늘 코스피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상승 마감이 됐는데 느끼신 거는 어떠신가요? 상승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면요, 상승 종목이 295, 하락 종목이 580, 약 2배 많습니다. 하락 종목이.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 종목이 356, 하락 종목이 1011, 약 3배가 많아요. 하락 종목이.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에 비해서 2배가 많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특정 대형 종목들 위주로, 중대형, 꼭 대형은 아니지만 중대형 종목들이 강하게 갔다는 소리죠. 네, 일부.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0.36%밖에 안 되는데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한 3배 많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요, 시장이 올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하락입니다. 하락. 물론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죠. 뭐 두산중공업이나 뭐 한전 KPS 같은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었으면 오늘 수익 많이 났죠. 예, 많이 났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체감하는 시장 지수는 낮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미국 시장이 연일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보면 물론 강하게 뭐 떨어지거나 뭐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장 초반에 우리 시장이 떠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장중 내내 스물스물 밀려 나갑니다. 매매하기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 동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자체에 힘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힘이 없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도 미지근하고, 미국 시장이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다, 우리 시장은 아마 생각보다 강하게 밀릴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도 아직 미국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절반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한 지금까지 실적을 공개한 회사가 한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직 실적 발표할 회사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예, 요럴 때 우리도 같이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쯤 올라가 줘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계속 옆으로 비비고 있어요. 시장 수급 좀 볼게요. 시장 수급을 보시면 좀 크게 해서 볼까요? 네, 시장 수급을 보시면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면 시장이 하락할 확률이 높고,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면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시장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요 두 곳으로 나온 매도가 약 1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동시에 지금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규모는 7,800억 정도, 7,900억 정도 되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못 가요. 시장이 수급이 요 정도인데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7,9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0.25 상승, 그것도 갭을 떠서 시작했는데 0.25 상승이면 실질적으로는 밀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연기금은 어제 샀던 거 대부분을 다 토해냈고, 연기금을 보시면 확연하게 아주 매도 기조입니다. 매도 기조. 어제 1485억을 매수를 했는데 어제 하루 빼고는 딱히 매수를 했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계속 매도해요. 그리고 금융투자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합니다. 이 반복이 한 3, 4일 샀다가 또 3, 4일 팔고 그러면은 좀 괜찮은데 하루 이틀 샀다가 또 하루 이틀 팔았다가 또 하루 이틀 샀다가 이렇게 되면 시장이 방향성이 없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죠. 시장이 지금은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떨어지지 않는 게 다행이 아니고 이게 올라야 정상이에요. 미국 시장이 저렇게까지 올라가 주면. 근데 우리 시장은 전혀 힘을 못 써요. 전혀. 오늘 같은 날은 뭐 강한 상승은 아니어도 어제 하락한 거 정도는 메꿔 줬어야 돼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고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됐고 장중 나스닥 선물을 봐도 계속 상승 중이었어요.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이 됐는데 우리나라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나스닥 선물 지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장중 내내 밀렸어요. 만약에 오늘 장 마감이 3시 반이 아니라 4시 반이었으면 아마 시장 뒤집어졌을 겁니다. 하락으로. 계속 밀렸어요. 계속 장중 내내. 스물스물. 당분간은 뭐 시장 자체 힘이 없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거래량이 뭐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 시장은 뭐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라 내일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뭐 예측이 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일 시장은 좀 올라가겠다, 뭐 하락하겠다. 특히 요즘같이 미국 시장이 연일 올라가 주면은 내일 시장은 좀 올라가겠다, 뭐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이랑 상관없이 움직여요. 우리가 미국 시장이 올라가든 말든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힘이 없이 빌빌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 내일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오늘 뭐 하락을 하면은 우리 시장도 내일은 뭐 하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미국 시장이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커요. 실적 시즌이 끝날 때까지 딱 그날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는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 미지근한 시장이 되거나 강한 조정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해서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3050을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297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시장은 항상 하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방에 대해서.
예, 하방에 대해서 꼭 준비를 하시고 무리하게 지금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무리하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예, 그 정도 비중만 가져가는 예,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종목 한번 볼까요? 종목을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종목, 새로 말씀드린 종목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인데 오늘 저는 이 종목이 좀 상승이 나올 줄 알았어요.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서 뭐 다 그렇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은 오늘 밀렸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그런 대로 좀 버티다가 시장이 스물스물 밀려 나가니까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쭉쭉 밀려가지고 장 한 10시, 11시 예, 그 사이에는 한 3%까지 밀렸었죠. 3%. 예, 3%까지 밀렸다가 시장은 스물스물 밀리는데 그래도 얘는 뭐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예,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왔었어요.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오다가 오후 2시 반 예, 넘어가서 그때부터 조금 더 밀렸죠. 그래가지고 오늘 마이너스 1.84%로 마감이 됐는데요. 종목을 보시면 뭐 21선 위에 있고 아직 뭐 기술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수급적으로 봐도 오늘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진 않아요. 예, 외국인이 장 중에는 한 17,000주 정도 예, 매도를 했다가 장 후반에 그래도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들어와서 예, 그나마 외국인이 5,600주 정도 매도가 나온 거고 기관은 뭐 1,500주 정도 예,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 종목은 수급적으로는 별 특징이 없습니다. 예,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패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명신산업인데요.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가 3%대 하락이 나와가지고 이 종목을 좀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어젯밤 미국 시장에 테슬라가 3%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은 예, 장 초반에는 그래도 1%대 상승이 나왔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한 29,000주 정도 좀 매수가 나왔고 기관 쪽으로는 사모펀드가 좀 매도가 많이 줄긴 했어요. 드디어 3만 점 밑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연극이면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1.7%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21선을 깼어요. 21선을 깼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은 계속 홀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투신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마무리가 되면요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버텨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투신 쪽만 보면 된다고. 투신 사모펀드 투신이 아니라 사모펀드 쪽만 보고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급격히 줄거나 매도가 더 이상 안 나오면 그때부터 이 종목이 가는 거라고. 근데 보시면은 뭐 연일 매도가 나오긴 하는데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가져가 봅니다. 그 다음 종목 한세실업이요. 한세실업인데 이 종목은 좀 아쉽죠. 저도 이 종목 저는 좀 한세실업이랑 상상인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아까 낮에 지금도 낮이죠. 예, 장 초반에 3.4%까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한번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이 상태로 22선을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매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매도를 안 하고 일단 쭉 조정을 받다가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좀 아까웠어요. 좀 밀리더라도 그냥 가져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안 팔았는데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물론 하락은 0.2%밖에 아니지만 장 초반에 상승했던 걸 다 까먹은 상황이라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힘은 조금 붙긴 했어요. 이 종목이 힘이 좀 붙긴 해가지고
이 종목은 좀 아직 손실 중이긴 하지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한 10,000주 정도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 17,000주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오늘 수급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 매도 나온 것도 큰 뭐 의미가 없고 기관 쪽으로 매수 들어온 거 요거는 뭐 굳이 의미를 찾자면 그동안 뭐 기관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쪽이었는데 오늘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뭐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연기금에서 어제 살짝 좀 매수가 들어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만주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자꾸 걸리긴 해요.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게. 뭐 아무튼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뭐 밑으로 미끄러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뭐 정리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상상인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뭐 1.81%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1.81% 상승이 나온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건 뭐냐면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섰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프로그램 물량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외국인이 쭉 사주면서 좀 끌고 가는 종목이라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이 73,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이걸 너무 안 좋게 보시지 않아도 된다. 매수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은 매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또 외국인 쪽에서 58,000주 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홀딩이고 기타 쪽에서 그동안 뭐 딱히 매매가 없었는데 어제 58,000주 들어오고 오늘 또 18,000주 들어왔네요. 그런데 기타 쪽은 아마 여기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기타 쪽으로 더 이상 매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매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이 종목 상상이는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요. 오늘 상승은 뭐 그렇게 큰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진중공업이랑 한세실업이랑 상상인 명진산업까지 봤는데요. 어제 댓글에 보니까 어느 분께서 뭐 그동안 주목구구식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 뭐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매매를 하실 거예요 아마. 물론 저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웬만하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원칙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정해 놓은 매수할 당시 설정해 놓은 원칙을 무조건 100번 중에 100번 다 지키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아마 그분께서는 매매를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걸 느껴야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매매를 했던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한 번에 딱 꽂히기는 힘들어요. 이 주식 매매라는 게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딱 꽂히기는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걸 자꾸 내가 스스로 깨닫고 한번 내가 매매했던 거를 복기를 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걸 계속 느껴야지만 내가 잘못된 매매를 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뭐 TV에서나 아니면 유튜버들이나 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100번을 말해도요.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절대 못 고칩니다. 절대. 근데 어제 그 댓글을 딱 올려주셨는데 그래도 이분은 앞으로는 뭐 계속 지금 매매를 잘못한 부분을 한 번에 고치진 못하겠지만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느끼는 거를 보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많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계속 손실이 나던 사람이 어느 날 기점으로 해서 계속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손실 나던 사람들은 계속 손실이 나요. 근데
손실 폭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 걸 느끼고 자기가 잘못된 거를 뒤돌아보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그리고 수익이 나는 사람도요 맨날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예, 중간중간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을 하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스스로 느끼고 고쳐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백날 뭐 경제TV나 유튜버들이 하는 동영상 백날 봐도요, 자기 자신 그 매매 습관이나 매매 방법이 변화가 없으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보나 마나요, 보나 마나. 네,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들을 보고 그런 걸 느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하루였는데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실망을 하든 기뻐하든 시장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시장이 뭐 지루하다, 짜증난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좋게 좋게 생각하십시오.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